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도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엊그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의 비테크 호실적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 상승 마감, 나스닥이 1.52% 상승 마감, S&P500은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와 메타 플랫폼스가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거대 기술기업 빅테크가 이 관세 불확실성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낙관론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MS와 메타 호실적이 상승에 견인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전날 장 마감 후에 1분기 매출이 700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3.4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메타는 1분기 매출이 423억 1천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 6.4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날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 때부터 급등하던 두 회사는 이날 개장 후에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 가까이 급등했고 메타 또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두 회사의 호실적인 힘입어 다른 빅테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 가까이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알파벳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아마존과 애플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마존은 1분기 매출이 1,55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1.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 목표치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아마존의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 중입니다. 애플은 1분기 매출이 953억 6천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4%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협상을 위해 접근했다는 소식도 위험 선호 심리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 방송 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인 위안탄텐이 전날 오후 자사 계정에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제조업 업황은 2개월 연속 이축 국면을 이어갔으나 시장 예상치는 웃돌면서 영향은 상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NSM이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4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2개월 연속 이축 흐름입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 48은 웃돌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건수는 예상치를 웃돌며 급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1천만 명을 집계됐습니다. 직전주 대비 18,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 19일까지 집계된 주간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191만 6천 명을 집계됐습니다. 2021년 11월 13일로 끝난 한 주 이후 최대치입니다.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급증할 만큼 고용시장이 둔화 신호를 보내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증시 랠리로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하면서 대부분 반도체들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42% 상승한 4240.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2.53, 마이크로는 1.07, TSMC 3.6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실적을 발표한 퀄컴이 실적 실망으로 8.92%로 오른 브로드컴은 하락하는 브로드컴이 아니라 퀄컴이 실적 실망으로 8.92% 하락하면서 약간 반도체 상승을 좀 상승을 좀 저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나스닥이 1.52% 이상 급등하면서 최경영자 CEO 축출설이 제기된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국 전기차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축출을 시도했다는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소식에 0.58% 하락하면서 280.52달러 마감. 반면 리비아는 0.73, 누시드는 0.80%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동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영국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제재 경고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59.24달러, 1.77달러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77%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 하락했습니다. 3,222.2달러, 2.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556.51포인트 0.34%. 어제 노동절 연휴 휘장을 앞두고 경계감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도 하락하겠습니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697억, 기관은 2234억 순매도했습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일정 실업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연상을 한덕수 관련 테마로 3연상을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웅진이 종속회사 WJ라이프가 국내 상조 업계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 인수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판결에 이재명 관련주로 형제엘리트, 오리엔트바이오, 이스타코, 일성건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애견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 지속 속에 나트륨 배터리형 응급제 소재인 고성능 하드카본 개발 중인 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일 알루미늄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알루미늄 박격이 생산이 한다는 게 재부각되면서 이날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7.24포인트 1.27%,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 1일 판결을 하면서 이재명 대명 관련주로서 형제글로벌, 형제 INC가 상한가 가는 모습,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수산 INT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종텔레콤 액면병합법 변경사장 첫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옥시아는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장의 동사 사회이사 선임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넥트는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 모멘텀이 지속되고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AI 로봇 유니콘 육성 정책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버넥트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캔버스에는 STO 토큰증권 발행 관련 간담회 주최 교수 김영진 교수가 이재명 싱크테크 참여 속에 콘텐츠 기반 STO 증권 토큰 발행 플랫폼 개발 진행 이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AS텍은 중국 한한령 해제 5월 연휴 특수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즈비전은 올리브영 쇼핑에서 지원받는 신개념 알뜰폰 요금제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인커레더블은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차세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스네코스를 통한 글로벌 스킨 부스터 시장 공략 기대감이 속되면서 인크레더블 버즈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컨은 테슬라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용 고속 3D 인라인 CT 검사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도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집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도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